안녕하세요. 심리상담가 박상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민 상담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이 사람하고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시나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지요. 오늘은 손절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사연 읽을게요. 말만 하면 초치는 지인 멀리해도 될까요? 입니다. 지금은 많이 큰 아이의 친구 엄마로 만난 사이에 지인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서로 힘든 시기인지라 육아 동지 으쌰으쌰 하며 잘 지냈는데요. 아이가 크고 나면서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나니 이 지인이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새로운 학원에 등록을 하려고 한다 하면 그 학원의 부정적인 면을 들럭거리면서 괜찮겠어? 라고 말해요. 저희 남편이 다른 지점으로 발령났다 라고 말하면 그 지점 다녀오면 본사에 자리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사에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묘하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저는 그녀의 말에 어머 정말 그러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느라 항상 뒤늦게 기분이 나빠져서 적절한 대응 못하고 꽁에 있는 상황이 돼요. 만나서는 진짜 나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나를 위해 조언해 주는 것 같아.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무조건 내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말하는 친구 있죠. 뒤늦게 집에 와서 기분이 나쁘고 진짜 불쾌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지인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너무 쉬워요. 손절. 가족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진짜 나의 가족을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편은요, 만났을 때 에너지 충전되고요, 헤어지고 돌아오면 더 에너지 충전돼야 돼요. 역시 내가 사람 부자야. 역시 함께 고민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 문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사람과는 손절해야지 왜 만납니까? 자, 우리가 관계 중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내가 맺은 관계를 끊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 해가 되는 관계인데도 손절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해석해보면 은근히 너는 나보다 좀 부족해. 너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된 거야. 내 말 들어야 될걸. 내 말이 맞을걸.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직장 동료도 아니고 내 아들, 친구, 엄마일 뿐이에요. 안 만나도 되는 관계인데 왜 심리적 에너지를 이렇게 마이너스 당하면서 내가 만나고 있느냐? 어쩌면 나는 이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든지 정보도 많고 그리고 내 말 들어. 그럼 무조건 잘 돼. 여기 가는 게 좋아. 자기 그때 내 말대로 하니까 잘 됐지? 은근히 이런 식으로 나는 늘 옳은 사람, 그리고 너는 좀 부족한 사람. 내 조언이 항상 맞는 것. 자, 이런 유형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좀 많습니다. 이거 자기애가 너무 강한 성격 장애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르시시스트인가 아닌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알려드립니다. 자,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1번, 오만하다. 자기중심적이다.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사람. 2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었다. 야, 그게 화낼 일이냐? 야,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이야? 나 시키는 대로 해. 나는 속상한데 내 속상한 마음은 전혀 몰라줘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3번째, 지속적인 관심과 칭찬을 갈망합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잘 됐지? 끊임없는 맞아 네가 맞아 언니 말대로 따랐어야 돼요 이런 말을 원하는 거예요. 4번째, 자신은 특별하다라고 느껴요. 같은 레벨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나보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은근히 정신적으로 착취해요. 그리고 은근히 나를 먼저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장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잘해, 나는 늘 좋은 결정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확신에 차 있어요. 6번. 비판에 매우 민감하고 인신공격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잘못 충고하거나 잘못 지적했다가는요, 복수의 대상이 돼요. 비판에 매우 민감하며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7번이에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이용해요. 그리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의 이득인 거예요.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 있죠. 네. 자, 그 다음 8번. 질투심이 정말 많습니다. 끊임없이 누가 나보다 좀 똑똑하고 잘 되면 질투해요. 그래서 친구 엄마들끼리 만나도요, 내 자식보다 누가 조금 잘 되면 미쳐요. 못 견뎌요. 우리 애가 무조건 더 잘나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을 질투하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9번이에요. 성공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많다. 그래서 난 무조건 잘 돼야 돼. 그리고 권력. 자, 엄마들끼리 모여도 내가 짱 먹어야 돼요. 내가 무조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런 사람들이 보면 좀 중독에도 취약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완전 몰빵해서 중독에도 잘 빠진다는 거지요. 그 다음 11번. 자기의 잘못 절대 인정 안 해요. 늘 남 탓이에요. 12번. 기다리는 걸 힘들어해요. 누가 좀 늦거나 이런 거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되게 많이 늦어요. 자, 그 다음 13번. 타인의 약점을 찾아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은근히 디스해요. 14번 마지막이에요. 자, 승부욕이 강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별거 아닌 거에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졌다는 걸 아주 괴로워합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아는 것은 그들로부터 나의 정신적 착취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가족이라고요? 이게 제일 고통이에요. 상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 다음 사연은요, 이 엄마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이건 함부로 우리가 진단할 수는 없고 전문가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엄마이기는 해요. 우리 한번 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를 손절해도 되나요? 엄마는 어려서부터 저희 자매에게 엄격한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잘못하면 늘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희는 대체 누구를 닮았어? 항상 다그치시거나 어떤 날은 저희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엄마가 화가 나서 막 울고 난리가 난대. 엄마가 화를 낼 때면 아빠는 그 화내는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오히려 저희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왜 엄마 말 안 들어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럽게 해? 라고 아빠까지 우리한테 화를 냈대요. 늘 저희는 부모님의 화 배틀에 끼어 살아왔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이제 저와 제 동생은 각자 가정이 있는 성인이 되었어요. 아유, 됐네. 그럼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 이제는 매일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바쁩니다. 저희가 휴가를 간다고 하면 부럽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너희들 키우느라 가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죄책감이 들어서 엄마를 모시고 간다거나 또 그러게 돼요. 만약 저희가 모른 척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울고 불고 난리가 난대요. 세상에. 그리고 저희가 엄마에게 당연히 잘해야 한다고 효도를 강요합니다. 그 효도는 반드시 돈이나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거여야 합니다.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저희 욕은 물론 사위 욕도 서슴지 않습니다. 딸들이 시집가서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사는 걸 엄마가 원하실 텐데 지금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동생은 이제 지쳤다며 엄마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엄마를 멀리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근데요, 이런 엄마 되게 많아요. 이거보다 더 심한 엄마들도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엄마들이 있냐면 사위 욕하는 거 넘어서서 이혼시키려고 막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정말 죄송해요.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이 딸들이 착해. 그래서 이 딸들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와 딸의 관계, 애증의 관계인 경우 많아요. 그런데 애가 더 큰지 증이 더 큰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증도 다 있어요. 엄마와 딸은 다 애증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애증 중에서 애가 더 크다면 우리는 엄마 만나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증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이 증이 더 큰 경우에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미혼이고 싱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조금의 애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죄책감이 너무 커. 그러면 부모님과 내가 관계할 수 있죠. 그런데 엄마의 화와 짜증과 분노와 비난이 내 배우자에게까지 와서 우리 부부의 행복에 지장이 된다면 멀어져야 됩니다. 영원히 인연을 끊으라가 아니라 엄마, 계속 이렇게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속 나를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으로 쓴다면 나 엄마와 멀어질 수 있어요? 라는 경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 좀 멀어지시라 라는 걸 권하고 싶어요. 네, 엄마에게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싸우려고 하면 더 난리 나요. 그리고 더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하게 감정적인 대화를 오히려 멈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이 딸들이 착해. 그래서 이 딸들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 들 때 저는 말합니다. 통장으로 5만 원, 더 죄책감이 들면 10만 원 쏴라. 근데 당분간 만나지는 마라 라고 제가 권하기도 합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피로 맺어진 가족은 끊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필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 다음 사연도 잠깐 볼게요. 자, 부모님과 손절한 이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는 엄마의 과도한 아들 사랑 때문에 늘 뒷전인 인생을 살아오다가 결혼한 이후 저희 남편까지 무시하려는 엄마와 연락을 끊는 딸입니다. 오, 이 딸은 끊었네? 자, 엄마를 만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으니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조금씩 행복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잘했어요. 이런 경우 잘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내 아이를 걱정하고 계세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아이가 이해 못할 것 같고 외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하자니 죄책감이 듭니다. 아이에게 외할머니가 없다 하는 것도 슬픈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주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내담자 중에는요, 진짜 심각한 나르시시스트 엄마인데요. 이 딸이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아주 똑똑하고 전문직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엄마가 정해준 남자랑 했어요. 근데 운 좋게도 둘이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근데 딸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이 엄마 대폭발. 너 결혼하더니 나한테 관심이 적어졌다? 사위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너는 애도 제대로 못 키운다. 육아에도 엄마가 다 참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외할머니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어느 날 밤에 엄마가 들어와 있더래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도 자식을 내 소유물로 계속 쓰려는 엄마. 심각한 경우엔 이런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딸이 부모님과 손절할 정도면 이 딸도 여기에 쓰지 못한 굉장한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하고 행복한 마음까지 들었다라는 건 아마도 부모님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다라는 건 느껴진다. 그런데 아이 때문에 엄마랑 갑자기 가까워진다.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손주, 손녀 낳고 좀 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 손주에게 진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에게 잘해주는 엄마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또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낳기 전에 엄마한테 한번 문자 보내보세요. 나 언제 아이 낳는다고. 엄마가 만약에 오시면 좋고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더 멀어지겠죠. 근데 엄마가 만약에 찾아오고 내가 아이를 낳은 걸 축하해주고 내 아이를 좀 예뻐해준다면 그 문자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좀 남겨둡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인생의 인간관계의 손절에 대해 해봤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이 모녀 관계일 수도 있네요.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잘 보살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나중에 내가 미워했던 부모님이라도 요양원 가 계실 때 들여다보고 보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 마음부터 잘 챙기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